안녕하세요. 선박 저항 추진 3장의 예습 관련 내용이고요. 이번 3장은 챕터 이름이 점성 저항인데 말 그대로 유체의 점성 때문에 발생하는 선박의 저항 성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점성이 있다면은 마찰이 있죠. 마찰에 대한 저항이 있을 거고, 또 우리가 랭키앤 오벌이랑 여기에다가 점성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꼭 마찰이 아니더라도 오벌이 있을 때 유동이 들어오면은 앞보다 뒤쪽에 압력이 좀 낮다고 했죠. 앞쪽은 그냥 정체점이 잘 형성이 돼서인데 뒤쪽은 이쪽에서 유동을 잃었기 때문에 유동이 에너지를 잃었기 때문에 뒤쪽에서 다시 형성되는 정체점은 압력이 얘보다는 좀 낮다고 했어요. 그럼 앞뒤 압력 차이가 있으니까 그로 인한 저항이 또 있겠죠. 압력 차이로 인한. 그래서 물론 가면서 유동이 가면서 마찰 때문에도 저항이 생기는데 그 외에도 마찰로 인해 잃은 에너지가 뒤쪽에서 회복이 덜 되면서 압력의 차이도 발생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점성 저항이라는 거는 마찰 저항이 당연히 대부분을 차지하겠지만은 압력 저항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라는 게 이번 챕터에서 주로 배울 거예요. 그럼 유동에서의 마찰이라는 거는 우리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은 뉴턴의 점성 법칙을 가지고 얘기하죠. 뉴턴 점성 법칙은 x가 아니라 평면에 대해서는 평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죠. 뉴턴의 점성 법칙이. 그래서 벽면의 전단 응력은 전단 응력이라는 말이 전단이라는 거는 표면이 있으면 표면 방향으로 가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멀은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압력은 표면 수직으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인 수직 응력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벽면에 평행한 방향으로 가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은 벽면에 수직인 가상의 선이 있다고 하면은 이 선을 자르는 방향으로 들어오는 게, 그렇죠? 이 선을 벽면에 수직인 선이 있다면 걔를 자르는 방향으로 들어오는 힘이 전단이고, 응력이라는 건 스트레스잖아요. 단위는 차원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가 되고, 뭐 파스칼을 쓰시든 뭐를 쓰시든 단위는 알아서 쓰세요. 전단 응력은 벽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여긴 y 방향이죠. 수직인 방향으로 속도 변화, 속도 9배에 비례한다. 근데 그 비례 상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점성계수다. 그게 뉴턴의 점성 법칙이죠. 근데 점성계수가 우리가 다루는 물이나 아니면 공기는 다행히 일정한 값을 갖는데 온도에 따라 변해요. 근데 얘가 방향에 따라 변하진 않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점성계수가 방향성에 따라 다르고 뭐 어떤 다른 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뮤가 일정한 유체는 우리가 뉴턴 유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논 뉴턴이안 플루이드, 비뉴턴 유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 설명드렸고, 점성 저항이라는 거 다시 설명드리자면은, 그래서 유체의 점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찰로도 작용하고 압력으로도 작용한다. 마찰이라는 거는 표면에 평행한 전단 응력이에요. 전단 방향. 그 다음에 압력은 수직 방향이죠. 그러니까 서로 작용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저항 성분이라고 볼 수 없죠. 서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고. 옛날부터 사람들이 배 성능을 연구할 때 압력 저항은 모르겠는데 마찰 저항은 결국에는 배 표면을 따라 흐르니까, 표면을 따라서 발생하니까 마찰 저항이 그러면 그냥 배를 하나의 평판으로 놓고 그 평판 위에 가해지는 마찰은 우리가 뭐 실험을 하고 뜨기도 쉽고 해석하기도 쉬우니까 얘를 얘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한 거예요. 뭐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서
배의 표면에 가해지는 마찰은 평판의 마찰 저항을 데이터를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판 마찰 저항이라는 걸 쓰는데, 그럼 얘는 값이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식인데, 마찰 저항이죠. 그래서 원래 0.067이었나? 책에 아마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제가 레이놀드 수에 대해서 2를 빼고 로그를 취해서 제곱을 한 거를 0.067인가 하면 그게 거의 평판의 마찰 저항이 나와요. 얘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 로 v 제곱 표면적, 그 다음에 마찰 저항. 마찰이니까 프릭션이라고 해서 F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프릭션으로 인한 마찰이 궁금하면은 요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이거는 우리가 해석하는 조건에서 정해지잖아요. 유동의 속도, 면적,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식을 가지면은 마찰 저항, 평판의 마찰 저항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만든 겁니다. 근데 얘를 그려놓고 이제 실제로 그럼 어느 식으로 작용을 하냐? 얘를 이제 무차원화한 수라고 해서 CF라고 하거든요. 그럼 CF 곡선은 레이놀드 수가 커지면은 CF, 얘가 커지면, 분모가 커지면은 0에 줄어들겠죠. 근데 로그 스케일이라 팍팍 줄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놀드 수가 다르면, 레이놀드 수가 작은 게 되게 모형이고 실제 배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모형이 실제보다 무차원화된 마찰 저항이 작구나. 실제 마찰 저항은 당연히 실선이 저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마찰 저항도 훨씬 커요. 근데 무차원화를 하자면은 모형이 좀 더 마찰 저항의 비중이 크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또 사람들이 추가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 그럼 마찰 저항은 어떻게 알겠는데 압력 저항은 어떻게 하니? 라고 했을 때, 아마도 점성으로 인한 전체 저항은 평판 마찰 저항이겠죠. 거기에 뭔가 좀 더 비례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나누면은 CF 더하기 KCF인데, CF는 마찰 저항 성분으로 보고 KCF는 얘는 압력 저항으로 보자. 근데 그냥 압력이 아니라 점성 압력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챕터 3에서 주로 배울 내용들은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점성 저항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먼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점성 저항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옛날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수식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을 해봐서 대충 어느 정도의 값이 나온다, 실제 배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배우도록 할 겁니다. 필수 용어들이었고요. 중요한 개념들은 점성 경계층의 발달 과정,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측류에서 난류로 간다 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다루는 배는 거의 다 난류 영역에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거의 난류 경계층이라고만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 점성저항 성분, 아까 얘기했었죠. 표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가해지는 법선 방향이 있고 표면에 평행하게 가해지는 접선 방향이 있습니다. 그럼 접선 방향은 마찰로 인해 생기는 거고, 법선 방향은 마찰로 인해 에너지를 잃었는데 배 뒤쪽에서 다시 정체점이 형성이 되면서 압력이 상승을 했는데, 그 압력이 애초에 선수에 형성된 압력보다 작으니까 앞뒤에 압력 차이가 발생해서 모형이 뒤로 밀리는 압력 저항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압력 저항은 이상유체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우리가 2장에서 배우는 조파저항 성분의 압력 저항이 나오는데, 얘는 이상유체가 아니라 점성유체에서만 발생한 압력 저항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점성 압력 저항이라는 말을 새로 들고 나옵니다. 그 발생 원인 됐고요. 평판 마찰 저항 계수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레이놀드 수에 따라서 평판의 마찰 저항이요, CF 무차원화된 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곡선들을 제안을 했었어요. 한두 개가 아닌데 그 중에서 다 모여서 그래도 제일 좋은 거 하나를 고르자 라고 한 게, 제일 좋은 거는 아니다, 제일 쓰기 편한 거? 뭐 그런 거를 한 곡선이 있거든요. 평판 저항에 대한 곡선이. 근데 걔만 딱 배에다 쓰니까 잘 안 맞아요. 얘기한 점성 압력 저항 때문에. 점성 압력 저항도 좀 고려를 하자. 한 20% 정도
그렇게 해서 나온 식이 이제 여러분들이 선박과를 졸업하면 꼭 아셔야 되는 ITTC 모형선, 실선, 삼광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선과 실선의 점성 저항에 대한 그런 차이를 우리가 어떤 곡선으로 나타냈다, 표준화된 곡선이다 라는 거예요. 수업 때 되게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외에도 뭐 모형선의 거칠기 같은 것도 실제 배랑 모형 스케일이랑 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거칠기가 뭐 표면이 이렇게 볼록볼록 돼 있으면은 뭐 얘의 평균 높이 가지고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칠기를 뭐 얘가 2mm라고 합시다. 실제 배가 모형선보다 100배 정도 크거든요. 뭐 한 30배에서 100배라고 치게요, 극단적으로.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모형선에서 2mm 볼록볼록한 게 실선에서는 200mm예요. 20cm가 되죠. 20cm 정도면 당연히 누가 봐도 문제될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실선에서도 비슷하게 이제 판판하게 매끄럽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보정치가 있어요. 그걸 CA라고 합니다. C라고 하는 거는 개수예요. 그러니까 CX라고 하면은 어떤 X라는 값을 그냥 얘로 나눠준 거다라고 우리 수업에서 저항 추진에서 이해하면 돼요. S는 당연히 심수 면적입니다. 심수 면적. 그러니까 물 아래의 면적이에요. 배. V야 말할 것도 없이 속도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형상 저항을 좀 더 얘기를 하자면은 K라는 것도 구해서 따로 구하는 값인데 곱하기 CF가 돼요. 이게 그래서 형상 저항, 그러니까 점성 압력 저항 성분을 의미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앞에 마찰 저항은 우리가 평판으로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평판에서는 점성 압력 저항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평판은 두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두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형상이 있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형상 저항이랑 점성 압력 저항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히 완전 같다는 아니에요. 그냥 거의 같은 개념이고, 걔를 어떻게 구할 거냐, 평판 마찰 저항에다가 형상 계수 K를 곱해주죠. 형상 저항을 곱해줍니다. 형상 계수라는 걸 구해주고, 그럼 K는 어떻게 구하냐 라고 하는 게 조파 저항에서 배운 내용이지만 프루드 수의 뭐 대충 한 4제곱 정도의 조파 저항이 거의 비례를 하거든요. 배마다 달라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프루드 수의 4제곱을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CTM을 그려놓으면은 프루드 수의 4제곱,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정하고 있는 거는 레이놀드 수에 따른 마찰 저항은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값이 거의 직선으로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을 때 프루드 수가 0일 때 CTM이 나오거든요. CTM. 그러면 프루드 수가 0이면 조파 저항이 없잖아요. 조파 저항 없을 때 CTM은 뭐겠어요? 순전히 점성으로 인한 저항이겠죠. 그러면 이 점성으로 인한 저항 중에서 우리가 여기서 마찰 저항 빼주면은 점성 압력 저항만 남네요. 그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푸르아스카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본 수업 때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예습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